심부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른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 것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 것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 것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 것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내일시를 알려드립니다. Alright 새로운 이 기분 좀 느낌 그래 완벽한 이 지금 All the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함께 달리는 뜨거운 태양 그대의 모습은 하늘의 천사 시원한 바닷바람 마시며 우리는 해변을 걸어가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라들의 조용히
아름다워 황홀한 순간 흥겨운 콧노래 부르며 우리는 산길을 걸어가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연인들의 조용한 미로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그의 모습이 아름다워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그대의 처음 느껴본 황홀한 순간 아름다워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그대가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대 모습이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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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대 모습이 아름다워 그대 모습이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그대가 아름다워
우리의 생각들도 달라지겠지. 생각해봐 어려운 일뿐이지.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 때론 외면하고 얼굴거리는 너니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언젠가 나의 전방에 큰 화가 보입니다. 약 45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아직도 너의 마음이 내 앞에 걷고 있잖아. 생각해봐 어려운 일뿐이지. 내가 답답하게 새로운 생활과 내가 너에게 신선을 들리게 했어도 있니. 알 수 있니. 너는 이런 내 마음 아는 너의 마음까지.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일뿐이지. 어른들은 항상 내게 말하지. 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 순수한 마음 넘겨지 않길 바래. 글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버블 시스터즈예요. 겨울을 걸어가. 혼자 참다가 더 큰 투정이 되면 예민한 말로 상처 줘서 미안해. 눈이 부실 때 큰 피로 날 가리고 오랜 시간을 늘 이렇게 지켜주는 너. 밤이 내리면 오늘 같이 걸을까. 거짓말처럼 올해 겨우 한 달 남았어. 선물 같은 하루가 매일이 되고 너무 빠른 세상은 계절을 잊게 해.
고 들뜨지 않는 기분도 사랑하는 넌 발걸음 믿어 고마워. 크리스마스의 전보다 조용하지만 반짝이는 도시 예쁜 11월이니까 선물 같은 하루하루 매일이 되고 너와 나의 달려가는 겨울은 깊어가. 눈이 내리면 예쁠 것 같아. 너와 함께 볼 하얀 안전한 지도가 빠르고 편안한 겨울밤 기한들을 시작합니다. 나를 안아줘. 너니까 사랑이 더 느껴져. 행복할 것 같아. 선물 같은 하루하루 매일이 되고 너무 빠른 시간들이 내게 흐르고 햇살 위로 안아줘도 알 것 같은 마음. 너의 손을 잡고 계속 겨울을 걸어가. 겨울을 걸어가. 사랑은 빛보다 자, 오늘의 럭키의 외투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뉴스에서 보니까요, 올겨울 유행 아우터는 그 역시나 패딩인데요. 올해는 기장이 그 긴 거 말고 짧은 게 유행이에요.
타월에서 타월 세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두피 탈모 케어 전문 카론바이오에서 이창훈의 C3 샴푸. 써보면 좋은지 아니까 웰릭스에서 빌트인 음식물 처리기를 드립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큐. 제목 연애 옴니버스. 연애를 글로만 배운 연애 하수와 본능적으로 연애감이 있는 연애 고수의 사연을 묶어봤습니다. 이야, 재밌겠다. 먼저 서울 강남구에서 김신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요, 서울 관악구에서 신동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30만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애고수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저희 회사에는 조금 안타까운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반듯한 모범생 스타일에 누구랑 싸우는 모습은 아예 상상조차 되질 않는 정말 좋은 성격의 후배인데요. 심지어 일도 잘해서 인정받는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후배가 참 모태솔로입니다. 요새 선택적 솔로도 있어요. 아니야, 본인이 연애를 하기 싫다면 모태솔로라도 괜찮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친구가 연애를 무척이나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한번 부탁받아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소개팅을 한 당일 여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정말 뭐랄까 정말로 좋으신 분? 예. 이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네, 좋으신 분이에요. 뭐 다행이네요. 혹시 그 친구가 실수 같은 거 그런 거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코털이 삐져나와서 입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막 콧바람이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다는 얘기죠? 네. 후배에게 소개팅을 나갈 때는 외모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옷도 좀 잘 입고, 그리고 코털 같은 것도 정리 좀 잘 하고 나가라고 타일러 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소개팅을 제가 시켜줬거든요. 또 제대로 안 됐는지 여자분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 나보고 뭘 좋아하냐고 묻길래요. 나 다 잘 먹는다고 그랬더니 순댓국밥집에 데려가면서 이거 딱 좋아할 것 같다 그러는데 나 진짜 이거 뭐야 매기는겨? 나 무서워야 되는 분위기인가? 나 국밥은 맛있었어요. 근데 기분은 더럽네. 진짜. 왜 국밥집 뭐 어때? 이 후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주 캄캄했습니다. 야, 너 저 지난번에 박대리가 준 소개팅에서 여자분한테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귀자 그랬다며. 예. 왜? 사랑하니까요. 뭐?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고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소심해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물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에겐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슬쩍 반말도 섞어주라고 그래가지고. 반말까지? 예. 어떻게 했는데? 자기야 사랑해 라고 적어서 회사로 꽃다발 보냈어요. 처음 본 다음날? 예. 그 여자분이 뭐래? 인연이 아닌 것 같대요. 야, 괜찮습니다. 사랑했지만 정말 인연이 아니었나 보죠. 여자 쪽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대충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완전 무서웠겠다.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소개팅이 물 건너가고 이 후배에게도 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생겼대요. 와우. 그동안의 실패를 경험으로 이번엔 잘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길래 제가 슬쩍 봤는데요. 이게 낫나? 뭔데? 이거 구성이 좋네? 뭐야? 누구 선물 주게? 예. 제 예비 여자친구분께요. 선배님, 참치 세트가 좋을까요? 식용유 세트가 좋을까요? 여자분이니까 샴푸, 바디 용품 세트가 좋을까? 야, 지금 명절이야? 명절이냐? 왜 참치를 봐 지금? 세트 포장이 진짜 이뻐요, 선배님. 식용유를 왜 보는데 지금? 여자분이 실용적인 걸 좋아한다고 해서 꽃다발은 별로일 것 같고 뭘 고를지 모르겠으니 그냥 세트로 된 걸 찾고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매력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골랐다고 보는데 잘 된다면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려고요.
아, 저희 아들이랑 정말 정반대시네요. 저희 아들은 올해로 5살. 에? 5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수하겠네. 5살이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더 보낼지 영어 유치원에 보낼지 아내와 가족 회의를 했는데요. 아, 영어 유치원은 1년 정도 더 큰 다음에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여보,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기억하지? 그때 여보나 나나 영어 안 돼서 되게 고생했잖아, 그지? 어? 가이드 이름이 제인이었는데 여보가 어떻게 읽었어? 자네. JANE, 자네. 우리 애는 나 여기서 터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터지면 안 되는데 선수가 자네가 뭐야 진짜. 우리 애는 아무튼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하고 싶단 말이야. 제인을 자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아내의 말에 설득돼서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어린이집의 마지막 하원을 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아이가 사용하는 용품을 전부 챙겨서 나오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거예요. 기정이다. 오늘까지 오빠기로 했잖아. 그렇게 가면 안 돼. 기정아. 선생님께서는 제 귀에만 들리게 말씀하셨어요. 희정이라는 여자친구. 저희 아들하고 희정이라는 여자친구. 얘네는 주위에서 누가 쳐다보든 말든 너무 서로가 애절한 거예요. 희정아, 나 이제 가야 돼. 영어 유치원으로. 나랑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어린이집도 다니자. 나랑 같이 유치원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일이 꼬였어. 그럼 내 반찬은 이제 누가 올려? 반찬은 누가 올려줘? 누가 올려줘? 나는 아직 국가학교를 못해. 오빠가 나 먹여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제 너도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오빠 없으면 안 돼. 잠깐만,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자, 내가 아끼던 포크 숟가락이야. 이걸로 찍어 먹어. 나는 간다. 진짜, 진짜 이 웃으면 상처받을 거, 진짜 이렇게 정색하죠.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묵묵히 둘의 이별을 지켜만 봤습니다. 울먹이던 희정이가 한동안 말없이 있더니 교실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건? 그럼 이거는 이제 필요 없겠지? 미안하다. 그건 희정이가 들고 나온 종이에 적힌 건 삐뚤삐뚤한 제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크면 내 아내가 되어줘. 희정아, 미안. 네가 내년에 우리 유치원에 오게 되면 그때 약속 지킬게. 야, 오빠 미안. 희정아! 이 녀석 커서 연애 못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아들아, 야마 네가 나보다 낫다. 아빠, 집에 남은 요구르트 있어요? 섞어 마시면 안 돼. 섞어 마시면 속 버려. 뭘 섞어 마시기는. 우유랑 섞어 마시면 그러니까. 작살난다. 너무 웃기다. 진짜 너무 귀엽다. 그래, 맞아요. 제 동생도 유치원 때 짝꿍이 있어가지고 걔랑 결혼까지 약속했었다고. 진짜요? 네. 진짜. 휘성노래 틀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웃기다. 근데 아이들의 로맨스 보면 어른들도 좀 힐링이 되고 정화되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순수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초등학생이 남자애가 여자의 눈물 엄지로 닦아주는 거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왜 순수하냐면, 보세요. 뭐 어떤 선물도 없고, 뭐 스킨십도 없고, 뭐 자산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다. 네?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요? 아이들 세계 우리 깊이 안 들여다봤잖아요. 네? 그쵸. 걔들도 자간지 다 검색 끝났을 수 있어. 애기들 뭐라 봐. 걔들도 검색 끝났을 수 있어. 초등학생 무시하면 안 돼. 그러게. 근데 4살 5살은 너무 귀엽다. 자, 노래 급격히 바꿨습니다. 오랜만에 듣죠, 노래? 휘성입니다. 네. 결혼까지 생각했어.
long time, it's the real slow is back. Love is always my pain, you know what I'm saying? She's gone. So, o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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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My name is real slow.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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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걱정 말고 날 떠나가, bye bye. 너 없다고 죽진 않아, goodbye. 어서 좀 빨리 가, 내가 달려가. 널 가로막고 붙잡기 전에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 거야. 분명 우린 분명 아닌 거야. 어차피 우리 헤어질 테니 마지막 얘기 들어주겠니?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 한순간 왜 나쁘게 된 꿈 슬퍼서 cry cr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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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real slow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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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부터 차오르는 기억 눈물 없이 묻지 못할 추억 잠도 못 자고 태난 눈으로 많이 울 거야. 그리울 거야.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매일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 한순간 왜 나쁘게 된 꿈 슬퍼서 cry cry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요즘 골프, 테니스 인기 많죠. 그런데 팔꿈치 찌릿한 엘보일 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바르세요. 록소앤겔. 정말 찌죠? 겔텐데 록소프로펜 3본으로 찌릿하고 깊은 통증까지 빠르게. 테니스, 골프, 엘보에 록소앤겔. 동성제약. 여행 준비 다 했어? 그럼 차량 점검은? 블루엔즈에서 받았지. 블루엔즈?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만 블루엔즈. 차량 점검, 소모품 교환, 긴급 정비에서 전기차 수리 전담까지 자동차 정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엔즈.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택에서, 대구 건축박람회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소리 대전되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웃음과 함께하는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가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목, 우리 딸. 오늘은 경기도에서 김미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딸 슬아에게. 슬아야, 네가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되었구나. 처음 결혼한다며 김서방을 데리고 왔을 때 내가 김서방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던 말 기억하니? 어머님, 뭐든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자네 결혼하면 예. 분가할 거야? 그때 너는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런 걸 왜 이 자리에서 묻냐고 화를 냈었지. 근데 슬아야, 엄마는 결혼해서 33년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엄마를 닮지 않길 바랐어. 너는 절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결혼 안 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는데 김서방이 그랬잖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요. 저는 지금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혹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가슴 졸였단다. 결혼식도 스몰 웨딩으로 너희 둘이 다 준비하고 신혼집도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나? 네가 나한테 그랬지. 엄마, 나 이제 시엄마랑 같이 살려고. 뭐? 아니 왜? 서든이 합치자고 하셔? 아니, 그냥 내가 시엄마 혼자 사시는 게 자꾸 걸려서. 아니 뭐가 걸려? 아직 젊으신데. 요즘은 시어머님들도 그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 싫어한대. 그게 있잖아. 그러면서 너는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어. 엄마는 아빠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잖아. 근데 우리 시엄마는 오빠랑 단둘이 살다가 혼자 지내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실 때 현관 앞에서 오빠 이름 부르며 들어가신대. 나 그 말 듣고 진짜 너무 슬펐어. 그래서 내가 먼저 오빠한테 시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 안에서 굳은 심지 하나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내가 한숨을 푹 쉬니까 네가 그랬지. 엄마한테 배운 것이 뭐.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평생 같이 살았잖아. 네가 그렇게 가고 엄만 마음이 복잡해서 많이 울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시자는 시자니까. 아무리 신세대라도 같이 산다는 건 힘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 부부가 사돈이랑 같이 합친 지 벌써 5년이 흘렀구나. 지혜롭게 잘 사는 널 보며 아이고, 우리 딸이 나보다 낫네 라고 생각한다. 이제와 돌아보면 내 시집살이 33년이 그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난 왜 너에게 아유 잘했다 우리 딸 잘 생각했어 라고 칭찬해주지 못했을까. 슬아야, 고맙다. 너의 지혜로운 삶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엄마는 존경스러워. 우리 딸 슬아, 지금도 내일도 많이 행복해져라. 사랑해.
세상은 너무 힘겨울 텐데 어느 날 아침에 그대가 곁에 없다면 나는 무척 깜깜할 텐데 하지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대와 나 여기에 함께 왔으니 힘겨웠던 숱한 지난 날들은 모두 아름답게 추억이 되고 서럽고 외로웠던 많은 시간은 예쁜 사진처럼 마음에 남아 온 세상을 환하게 하죠 그대와 함께라면 어느 날 그대가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세상은 너무 힘겨울 텐데 어느 날 아침에 그대가 곁에 없다면 하늘은 무척 깜깜할 텐데 하지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대와 나 여기에 함께 왔으니 힘겨웠던 숱한 지난 날들은 모두 아름답게 추억이 되고 서럽고 외로웠던 많은 시간은 예쁜 사진처럼 마음에 남아 온 세상을 환하게 하죠 그대와 함께라면 그대와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 이어 들으신 노래는요, 엉클의 그대와 함께라면이었습니다. 네. 아유, 엄마 마음은 너무 잘 알죠. 그럼요. 엄마는. 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경험치라는 게 누구를 이해하는데 참 좋은 자양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가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 경험치만큼 폭 좁게 가둬버리는 건 그럴 수도 아닌가. 있겠네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그 생각을 열어놓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그 같아요. 어머니 마지막에 따님한테 존경스럽다라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 얼마나 멋진 일. 엄청나게 큰 과로를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괄호 열고 닫고 저도 좀 열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점점 나이 들수록 괄호가 좁아져. 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목요일에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오늘은 30대 후반 젊은 환자분을 만나봅니다. 아, 네, 예. 38 정찬봉 님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데요. 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 중이시면 사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직접 만나 뵙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보호자분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찬봉님은 지금 마땅히 보호자도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인터뷰는 좀 전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정찬봉님은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입원한 지는 7개월이 지났고요. 원래 정찬봉님은 배관공으로 일을 하셨는데 손재주가 좀 좋으시대도 지인들의 부탁으로 뭐 이것저것 좀 수리하는 일을 종종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이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날 자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주변 분들 얘기로만 이렇게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창문에 방충망을 뭐 이렇게 수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5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반신 들고 상태고요. 근데 다행히도 머리가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이 상체는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잠깐 깼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고요.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몸이 말을 듣지가 않아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신경 자체가 그냥 죽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지만 30대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 정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그쵸. 일어난 사고잖아요. 5층 높이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다치지 않은 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죠. 다른 부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다치셨습니다. 일단 허리뼈 그리고 양쪽 다리, 발목 모두 심한 골절을 입었는데요. 특히 발목은 뼈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골절이 아주 심해서 양쪽 발목을 좀 고정해주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분이 참 머리를 다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이분의 뿌리가 되게 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정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표현인데도 네, 맞습니다. 그 수시로 진짜 천만다행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으면 병원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가족들이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초기부터 지금까지 간병인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정찬봉님은 사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라셨는데요. 그래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이모님께서 좀 따뜻하게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아버지 또 이모님 이렇게 두 분께 나중에 크면 꼭 내가 은혜를 갚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정찬봉님 아버지께서 참 뭐가 그리도 급하셨는지 정찬봉님이 성인이 되자마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조차 나눌 시간 없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드려야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정찬봉님은 2잡에 3잡에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이모님께라도 정말 후회 없이 효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또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이모님을 뵈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커녕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모님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겨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던 그런 삶을 살아오셔서 그랬는지 지금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상황에서조차 정찬봉님은 본인 몸보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계속 제가 집에 가장이기 때문에 제 집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돼서
제 몸보다도 그쪽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일을 못한다는 거, 제가 돈을 벌어올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한테 제가 그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 같은 느낌이, 마음만 급해서 빨리 낳고 싶은 마음이죠. 너무 속상하다. 그죠. 30대 청년이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네, 그게 너무 뭐랄까, 이분은 한 번도 마음껏 감정을 표출한 적이 없던 분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계속해서 미안함과 책임감 이런 느낌으로 무게를 갖고. 그래도 최대한 좀 그 정찬봉님 본인의 몸과 마음을 좀 살피는 데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리광도 한번 안 부려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에 맞닥뜨리면 누구나 좀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감정적 구간이. 그걸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이 인터뷰하는 아파요. 내내 그런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고 계속 절제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도 알 것 같은 게 이걸 한번 내뱉는 순간 어디까지 갈지 본인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꼭 뭔가 붙잡고 계시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요, 정찬봉님 누님분이 계신데 누님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찬봉님의 마음이 더 급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비록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얼굴도 자주 보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큰일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힘을 모아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정찬봉님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병원에서도 어떤 다른 환자분들보다 가장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의학적으로는 꽤 비관적인 소견을 들었지만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이뤄낸 기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찬봉님은 앞으로 만들어갈 기적이 분명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상체도 하체도 못 쓸 거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분은 안 돌아온다고 했지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휠체어에도 제가 혼자서 옮겨 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또 나아질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앞으로 만들 거고요. 가장 최종적으로는 걸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최종적인 목표이기는 합니다, 지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강하시네요, 진짜. 근데 진짜 누군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진짜 저희도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목소리 굉장히 선함이 느껴지잖아요. 그 속에서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억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그렇게 포장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진짜 나 이분 주먹 꽉 쥔 이 힘 준 상태에 나도 보태고 싶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계좌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2개가 있습니다. 기업은행이고요.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정찬봉님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2222 이렇게 2를 10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긴 계좌는요. 2를 우선 9개 찍어주시고 뒤에 01037 찍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기업은행이고 예금주가 지금은 라디오시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 잘 모아서 정찬봉님의 재활치료비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찬봉님은 회복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정말 최종 목표가 걷는 거라고 하셨지만 비록 거기까지 달하지 못하더라도 이분은 무언가 다른 것 길을 같아요. 분명히 또 개척해 맞아요, 나가리라는 맞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많은 분들이 바라지만 기적의 첫 번째 스텝은 믿음이잖아요. 네, 그럼요. 자기가 믿는 그 힘이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 기적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풀어주니까 저는 그 기적에 기대해 볼래요. 저도 투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요. 네. 수임 씨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식당을 구했다 VD 책임다 VD 물도 안 흘려 VD 손님 사장 매출도 지킨다 서빙 로봇 VD 한 번 충전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믿음직한 직원 서빙 로봇은 VD 컴퍼니 항공도 여행, 호텔도 여행, 액티비티도 여행. 여행을 이루는 하나하나가 다 여행이니까 떠나자. 모든 여행 하나만 믿고. 하나투어 공식 인증 예약센터와 하나투어 앱에서 만나보세요. Hi, my name is Weinstein and Dr. Pierre. 깨끗한 상쾌한 Dr. Pierre, Dr. Pierre. 샤워도 세수도 요리도 Dr. Pierre, Dr. Pierre. 원슈의 필터 샤워기 Dr. Pierre. 대한민국 스마트 기계 기술의 미래 부산 국제기계대전 2023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부산 기계대전 그 첨단 기계 기술의 장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확인하십시오. 부산 740-3700 힘찬 닥터스 식약처 기준보다 147% 높은 아미노산 스코어 125점 정형외과 내과 전문의들이 과학적 성분 배합으로 개발한 단백질 제품입니다. 힘찬 닥터스 프로틴 판매 힘찬 닥터스 제조 팜크루스 건강기능식품 아이유의 삼다수필. 잠들기 전 나를 웃게 한 일들을 적어본다. 그 일들을 적어내려가며 행복한 마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청정제주의 좋은 물을 24년간 변함없는 원칙으로 지켜온 삼다수처럼 제주 삼다수. 안녕하세요. 오티콘 보청기 모델 김갑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만 놓쳐버리는 순간과 감동이 있습니다. 순간의 행복, 인생의 감동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살만한 인생, 살만한 보청기 오티콘입니다. 1588-7865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뭐야? 여기 완전 따뜻하다. 공기도 상쾌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 원칙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꼭 노조도 개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주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한 장성철 소장께서도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습니까? 대선 불복, 정권투쟁, 좌파연합이라는 시각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장성철 소장님 말씀해주신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의 주장과 그동안의 어떤 노선과 행태에 대한 비판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우리가 너무 정규직 노조 위주에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비판인데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뭐 관련된 파업들이 정권 퇴진 그리고 체제 전복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기획해갖고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이제 자꾸 하니까 이게 맞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민주당이 뭔가 정치적으로 지금 한 몸이어가지고 정권 퇴진 투쟁을 기획한다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데 대선 불복 그렇죠. 근데 과연 그 두 조직이 한 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왜냐하면 이게 한 몸이 아닌 게 이 문재인 정권 때도 당시 이제 경사노위 해가지고 민주노총에 참여를 요구하고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불참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거 엊그제
어떤 분은 뭐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천국이었다고 그랬는데 노동자 천국이 아니고 그때도 파업하고 뭐 민주노총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고 이래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문재인 정권도. 그랬죠. 한봉일 수가 없는 것이고 첫째로. 네. 두 번째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화물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뭐 참여정부에서 뭐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참여정부 때 굉장히 사이가 나빴고 악연이었습니다. 그때가 뭐 이거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화물연대가 무슨 뭐 민주당하고 뭐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예를 들면 이 현장에 이 노조의 어떤 각 현장에 아무런 쟁점이 없는데 단지 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 뭔가 기획투쟁을 하고 싶어서 파업에 동원을 한다.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시면은 서울 지하철 파업이 끝난 거잖아요. 타결됐죠. 그렇죠. 갑자기 타결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직전까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노총에서 이 화물연대를 도와주려고 서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대해서 계속 파업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 내에서 이런 우스개도 있어요. 뻥파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뻥파업이요? 네. 뻥파업 얘기 뭐냐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막 무슨 구호를 내걸고 대상을 바꾸는 파업을 하자 이러면서 막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총파업이 뭐 하루에 그 어느 날 4시간 그냥 집회에 참여하고 끝나는 총파업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동력이 없으면 민주노총이 아무리 무슨 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정권 퇴진을 외쳐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총파업이 되지 않거든요. 현장 노조원들은 참여 안 한단 말이죠. 그 현장에 예를 들면 자기 회사에 당장 해결해야 될 현안이 없는데 단지 정권 퇴진을 하자고 하면 조합원들이 막 이 집회에 나오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연말에 지금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파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이런 의심을 사게 된 것이지만 실체적으로 민주노총이 뭐 대선 불복이나 정권 퇴진 투쟁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다.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주말에 계속 구호를 외치고 깃발에. 근데 그 집회에 그 깃발 들고 나온 사람들이 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어서 그 깃발을 들고 나온 거냐?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아니 민주노총 집회에서 그런 깃발과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집회에는 여러 단위의 여러 현장 조직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깃발을 들고 나오느냐 그 깃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정권 퇴진을 위해서 체제 전복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 화물 차주들의 권익을 향상을 위해서 그런 집회를 한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사항이다. 집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집회 현장에 왜 그런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스스로 내부 통제를 했었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민주노총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물 연대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노동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 자영업자로 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는 이건 불법 파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화물연대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분들은 비노조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고 있다 라는 것도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일어나서는 안 돼요. 파업하고 노조 활동할 권리도 있고 파업하지도 않고 노조 활동을 안 할 권리도 다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좀 존중을 해줘야지 이런 식의 폭력적이고 횡포 형식의 억압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우리는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대강 대치가 오랫동안 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자, 뭐 원인과 어떤 성격에 대한 진단은 서로 조금씩 다르시긴 하지만 현재의 강대강 대응 국면은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안 좋고 이춘 겨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초래 문제도 안 좋다. 그러면 현 정권은 굳이 왜 이렇게 강경일변으로 가고 있을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문제제기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그건 형사적으로 처리를 해버려야죠. 그렇죠. 그건 맞는데 이 대응 방식이 예를 들면 그래도 어쨌든 교섭과 대화와 관련돼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전략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이건 불순분자들이다라는 태도 아닙니까? 왜 그런 거냐? 저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의도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의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보수 유권자층,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층도 사실 다 만족스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그렇죠.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많이 이제 저하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보수 유권자층이 최대로 이제 끌어모았을 때 그 보수 유권자층이 모두 공유하는 이건 잘하는 거야라고 평가하는 이슈의 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민주노총 때리는 거예요.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유승민부터 황교안까지 장성철부터 장해찬까지 다 잘한다고 하는 그 이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화물연대 파업의 어떤 정당성 또는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상태 또 여기에 필요한 제도적 대안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확실히 이것을 강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권이 할 일 하는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먹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동력을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한 상황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파업을 하면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들어줄 거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불법적인 파업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 다 취하시키고 그냥 유야무야 해주는 이런 행위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교통공사 합의가 된 것에는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파업을 해서 노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어냈거든요. 구조조정 안 하겠다. 임금 1.4% 인상하겠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력 충원을 하겠다. 이거는요 교통공사 본사에서 얘기한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요. 간단하게 짧은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협상하는 노력 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고 강경 대응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 들어가는 것 하고 아예 처음부터 적으로 규정하고 법적인 절차 들어가는 것과는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정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국민의 지지와 꼭 강경 지지자 아니라도 수긍할 만한 이런 상황으로 가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치권이 저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권이 잘못했다기보다 정치권 전체가 잘못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야가 국회 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지난 6월에. 국민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안전운임제가 과연 화물차주들에게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냐 이러한 관점 차이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를 지난 6월 이후에 논의를 해서 결론을 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간이나 또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안 하고 협상 안 한 것은 정부 측에 좀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았으면 정부가 이렇게 막 협상하자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정부가 잘못한 건데 일단은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얘기는 1시간에 해도 모자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넘어가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이나 노동노총 노동단체들의 파업이나 이런 일상적인 어떤 활동들을 다 체제 전복이고 어떤 정권 퇴진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향후 5년간 계속 그래야 됩니다. 계속 이래야 돼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개혁이든 어떤 노동정책이든 어떤 순간에는 노정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합의가 돼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해서 윤석열 정권이 대응을 해야 그래야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전선이 너무 넓어요. 그건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게 좀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국회에는 정말 강력한 야당이 있고 또한 언론과도 좀 싸우고 있고 거기다 이제 민노총과도 싸우고 있대요. 거기다 문화계 가수들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왜요? 이랑 씨 같은 경우에 이랑이랑 가수가 있는데 무체부 사업에 모르시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넓은데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여론도 좋지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이러한 싸움을 벌려나가고 대응을 하고 수습을 할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걱정입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장승철 교수님이 가져오신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박영선 의원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분당 가능성이요? 네. 어제 박영선 전 장관이 KBS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면 예.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은 경고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당이 좀 분당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과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러한 논의가 진중하고 진지하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과거 5월 달인가요?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뭐 항변을 다시 한 건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박영선 의원은 이번에 어쨌든 비명계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심점?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제공을 한 사람으로 확 뜨긴 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박영선 의원의 이 발언 때문에 당이 분란이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금슬금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라는 게 뭐 분당이 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분당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고,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또는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만두는 게 불가피할 것이다 대표를, 이 두 가지 얘기를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스트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논의에 슬금슬금 당내에 발을 담그는 이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영선 전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최소한 이 박영선 전 장관도 본인은 굉장히 지위가,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지금 높다고 판단할 거거든요. 최소한 대선 주자급이고 당대표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위치고, 또는 비상시에는 비대위원장도 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사실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슬슬 나와요. 이거 무슨 누구누구 역할론 이런 거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어떤 분이죠? 전직 총리 지낸 사람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막 언론들이 막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이런 얘기와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딱 손들고 나오는 거죠, 박영선 장관이. 그래서 본인에 대한 존재감.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본인도 있다고 하는 줄 아니요. 본인에 대한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참 민주당으로서는 골치 아픈 부분인 것이 틀림없어요. 당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당의 공식 기구에서 아니면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방어하고 옹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5일날 100일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 해답을 줘야 되고 딱 맥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왜 당신은 왜 비겁하게 측근과 분신이 구속당했는데 왜 아직도 아무 말 안 해? 비겁한 거 아니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당에서는 이거 공식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도돌이표처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사 얘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 그럼 이렇게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신가요? 안 돼요. 아까 이분들이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 그러한 애틋함, 고마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비서실장, 누구의 측근, 이거지. 단독적으로 임종석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갖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위 불가능하다. 소위 비명계 인사들이 뭐 이렇게 막 존재감 드러내는 거는 좋은데 노선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인지를 두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정책이나 이념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얘기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조국 대선 후보론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분열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별로 바람직한 정책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김이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아이돌과
지금도 사랑하는 아이돌들. 오늘 밤에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평일 오전 2시 새벽을 달리는 여기는 아이돌 스테이션. 저는 역장 김수지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싶다. 정말. 때론 울기도 했지만 정말 따뜻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웃기도 했던 시간. 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저는 이번 주에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웠던 바로 그 시간, 그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이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연말특집 콘서트. 사랑의 손길로 인순이, 김범룡, 이한철, 서영은, 장민호, 요요미가 함께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2월 15일 상암 MBC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야, 경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어. 이번엔 진짜 부럽지가 않어. 사실 매일 일하는 네가 부러웠거든. 배 아팠거든. 근데 싱글벙글쇼 와서 신지가 하나하나 챙겨주니까 이젠 진짜로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평일 오후 12시 20분, 주말 12시 10분. 이젠 서경석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이윤석, 신지의 싱글 벙글 쇼.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지내지? 그냥 본지 오래돼서.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여의도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연결됐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의원님 우선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고요. 곧 언제든 전당대회 열어서 정상적인 지도체제 갖춰야 될 텐데 지금 언론 보도 등을 보면요. 우선 대통령 관저에서의 만찬 두 차례 따로따로 열리고 친윤 중심 의원들이 부부동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는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면서 뭔가 좀 비윤 속가내기다 이러한 또 관측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상황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네. 조직위원장 면접을 제가 봤습니다. 네. 내정됐던 지역을 왜 다시 재공모해서 면접을 받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조광특위나 비대위가 국민 관점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든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또 그것을 국정 운영 동력의 하나로 삼았던 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당 지도부 만찬이든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던 분이 정치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네. 또 친윤이나 친문이나 친노 이런 대통령 중심으로 당 중심이 바뀌는 일도 많았습니다. 네. 다만 당과 정부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또 그 일방적 관계가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드셨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윤 정부 출범 이후에 40% 중반대까지 갔던 당 지지율이 지금은 30% 초반 박스권이고 어디는 또 20%대로 떨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왜 그런지 스스로 냉정하게 좀 되돌아보고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 스스로 국민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면접 다녀오셨는데 면접 가시니까 왜 원래 지정돼 있던 당협위원장을 새로 공모하는지 알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뭔가 면접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이요? 알겠습니다. 네, 결과를 기다려야 되니까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본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결국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임 건의안 표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기 대해서? 우선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파면을 주장하느냐 그러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해임 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닫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여야 모두 헬로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또 국민 관점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개인 소견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그렇게 나온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소속 정당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에게 중요한 것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리당략만 보듯 그 경쟁을 하든 국민의힘은 개의치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고 국정조사 시작하면서 국민들께 현직 장관 불러서 그날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서 묻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은 행동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좀 지킬 때다라고 생각하고 유가족과 그 국민의 마음을 보다 크게 열어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민주당이 정략적이었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마 의원님 들으셨겠지만 오늘 그 유가족분들께서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강한 목소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셨거든요. 이 부분 역시 국민힘이 열심히 국정조사하면은 유가족분들의 마음도 누그러뜨려지실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유가족들께서 국정조사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셨던 국정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 파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유가족분들의 강한 요구. 그 부분은 여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 앞서 말씀 주셨지만 파면 요구는 국정조사 요구와 상충되고 어울리지 않고 모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그 자리에